자, 한올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넥스트에서 지금 상당히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8% 현재 표시상으로 개별 종목들까지 다 합쳐도 지금 제일 많이 올라 있죠. 일진파워가 8%고 한올바이오가 이제 2등으로 살짝 밀리고 있네요. 오늘 아침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하자. 이제 한올바이오는 조금 이제 뭐 특이한 종목인데요. 한올바이오 오르는 거 설명드리기 전에 현재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게 되면, 자, 이번 주의 경우는 메이저들이 선명하게 저가 쪽에 키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 저가 쪽에 키 포인트를 맞추고 돌아오는 흐름이 아주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분야가 바이오죠. 바이오.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상대적으로 다른 비만주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주가였던 올릭스가 아주 굉장히 강력한 흐름을 보였었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종목들이 올라오는 흐름들, 그 다음에 뒤를 이어가지고 뭐 좀 명암 내밀만한 메이저 종목들 GI라든가 뭐 에이프릴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쭉 올라오는 흐름들 보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섹터들 같은 경우도 보게 된다면 방산에서 가장 강했던 건 역시 상대적으로 싼 종목 중소형의 MNC 솔루션, 그리고 대형에서는 하나 시스템. 자, 가장 4개의 대형주 중에서 가장 주가가 낮은 쪽에 있었던 PR이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편이라서 언제나 후발로 들어가던 종목이죠. 하나 시스템이 이번 주엔 가장 강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섹터에서 조선의 경우도 후발 쪽 라인에 삼형, 엠텍, 오리엔탈 전공 이런 종목들이 더 강하게 치고 들어왔었고요. 물론 HJ 중공업이 있긴 합니다만 그건 별개로 치고, 그 외에 대부분의 섹터들 경우 들어갔었는데, 오늘의 경우에는 이게 조금 더 확산이 돼서 이제 상대 저가가 아니라 절대 저가 라인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2차 전지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즉 기존에 우리가 시소형 강세 종목들 주도주들이 눌릴 때 반대편으로 돌아오는 종목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꼽았던 게 유통, 유화, 2차 전지 이랬었죠. 지금까지 이제 10개월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방산이 눌리거나 이쪽에서 주도주가 눌리면 반대쪽에 돌아들어가는, 이게 10개월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이게 한올바이오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자, 이 종목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기관들이 선호하고 기대를 많이 하는 대웅제약 쪽입니다. 웬만하면 일단 당기고 보는 기관이 선호하는 각 섹터들에서 기관이 특히나 선호하는 종목군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각 섹터별로. 이게 바이오 쪽에 들어가게 되면 이 기관 선호의 대표로 꼽히는 종목이 대웅제약과 그 대웅제약의 자회사인 이 한올바이오입니다. 지주사 대웅, 그리고 그 아래 대웅제약 아래 한올바이오파마가 있고,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아래에도 하나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또 하나, 이렇게 뭐 두산그룹처럼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이런 회사죠. 이거 앞에도 여러 번 예시로 드렸던 종목인데요. 얘들은 한올바이오를 얼마나 선호를 하냐 그러면, 자, 이거 보신 것처럼 잘 아시다시피 2022년, 2023년 같은 경우 금리 인상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아주 작살나던 시기였었죠. 그때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이 바로 이 한올바이오입니다. 2023년에 제약바이오가 다 깨지고 있을 때 이렇게 올라갔고요. 비교를 한번 해드릴까요? 자, 이거는 이제 코스피 종목이니까 코스피 제약주들 그것들과 한올바이오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올바이오 파마고요. 그럴 때 이때 코스피 제약주가 어떻게 움직였냐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심하게 많이 나죠? 완전 반대죠? 보신 것처럼 제약은 밀려 떨어지고 한올바이오는 오히려 반대로 급등을 해버리고, 그래서 제약바이오 경우에 약세기에도 올라간 종목들이 있는데, 바로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이 바로 그 종목들이죠. 제약바이오 약세기에도 올랐던 종목들, GI 이노베이션, 에이프릴바이오, 한올바이오, 즉 전통의 선호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이 한올바이오가 이렇게 기관들이 예전부터 기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선호를 하던 종목이었는데, 자, 이거 보시는 것처럼 계속 올라오죠. 한올바이오 여기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이렇게 올랐어요. 한올바이오 역시 마찬가지 8000%입니다. 20년 동안 8000%, 8211%, 고가에서 40%가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8211%, 즉 이전 작년도의 고가 같은 경우라 그러면 20년간
10,000%, 100배가 넘게 오른 종목이라는 거죠. 이렇게 선호를 하는 종목인데 판때기가 바뀌었어요. 자, 지금 수급을 살펴보시게 되면 기관이 그냥 뭐 계속해서 때려 부셔버렸죠. 올 들어와가지고 바뀐 겁니다. 저 앞쪽에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뭐 건수만 나왔다 그러면 어김없이 이런 종목들을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뭐만 나왔다 그러면 어김없이 예외 없이 일단 우선 그냥 뭐 반사적으로 지르고 보는 이런 형태의 종목이었는데, 자, 이게 올 들어와가지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계속해서 기대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돼서요, 올 들어와서부터 시작해서 패대기질을 시작해버리죠. 패대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살짝 커버 들어갔다가 패대기, 살짝 커버 들어갔다 패대기 이러면서 점점 늘어나서 누적 매도가 이렇게 250만 주 때까지 이렇게 매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됐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커버시키면서 주가도 바닥 국면에서 살짝 빠져나오는 흐름 보였죠. 여전히 보게 된다 그러면 한올바이오 경우는 이제 신약에 대한 기대들이 강해요. 주역에 예전 거 보겠습니다. 반갑지 않은 기환,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요거는 어떤 케이스였냐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보험하고 이런 때 주가 깨 부실 때, 이때 부실 때 이슈입니다. 중국에다가 기술 이전을 했는데, 하버에다가 기술을 했는데 거기가 좀 삐끗거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측에서 기술 이전을 반환을 받았어요.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되돌려 받았는데 여기서 내세운 이유는 보로노이하고 똑같아요. 보로노이의 경우도 중국에다가 수출을 했다가 중국 애들이 계속 미적되고 뭘 할 생각을 안 해. 뭘 할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야, 때려쳐 도로 갖고 와. 자, 여기입니다. 도로 내놔. 그냥 우리가 할게. 우리가 그냥 수정시켜가지고 할게. 그러고서 이제 되돌려 받고, 그리고 이렇게 치고 돌아왔었죠. 자, 대웅제약도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까요? 일단 기대상으로는 그런데 요거 사실은 기대를 조금 그렇게 크게 가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대웅제약이 분명히.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 TD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레이브스병이라고 하는데요. 그레이브스병 요 치료제에다가 거기다가 갑상선 안구 질환 TED입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TED. 바로 이 회사가 기술 수출한, 그리고 이 회사의 주가를 지금 이렇게 잡아 당겨 올린 가장 핵심적인 재료입니다. 여기 겹쳐요. 두 개 회사가 중복입니다. 중복. 그래서 바이오의 경우는 앞에도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만, 어저께 이제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이제 비소세포 폐암 이슈 우리 종목 분석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유한양의 렉나자가 비소세포 폐암입니다. 유한양의 렉나자 앞에 타그리소도 있고요. 타그리소 앞에도 또 있어요. 그 앞에 이미 저 앞쪽에서 타그리소와 렉나자 저 앞쪽에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걔가 조금 삐걱삐걱 되는 흐름을 보이자 더 강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대신하겠다라고 나온 게 타그리소고, 그 타그리소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따라 들어가서 그 타그리소를 때려 잡아버렸던 게 바로 유한양의 렉나자 레이저티닙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바이오는 그게 잘 겹치는 흐름이 아니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요게 극히 예외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경쟁관계가 작동이 되는 게 톡신 계열들, 대웅제약, 메디톡스, 휴젤 해가지고 이 톡신주들 같은 경우가 경쟁이 된다라고 해드렸었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케이스가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자, 에이프릴을 당기고 한올바이오마를 패는 형태죠. 완전히 반대로 가버렸죠. 에이프릴은 이제 이렇게 올라들어서 최근에 이제 신고가까지 들어왔고요.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는 반대로 꼬라박아가지고 바닥에서 이러고 헤매고 있다는 얘기죠. 이 차이가 결국 임상 차이기도 하고요. 상용 가능성의 차이야. 그러니까 임상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한올바이오가 임상은 잘 나왔는데 그 전에도 임상은 잘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임상은 그 전에도 잘 나왔고요. 잘 나왔는데, 자, 여기 있죠. 이 그레이브스병 장기 치료 데이터 앞두고 해가지고 8월달에도 이렇게 해결한 거고요. 갑상선 암병증 치료제 바토클리맙. 그러니까 에이프릴에 들어가 보면 이게 에이프릴에서 설명드렸던 게 바로 이거야. 저거
자, 룬드백에다가 룬드백의 기술 이전했던 개가 그 에이프릴 바이오가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서 배팅이 되고 있다는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에이프릴 바이오가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그보다 먼저 나왔던 이 한올 바이오 보면 저 앞서 뭐 예를 들면 다른 약들이 위원장의 랭나자가 치고 들어가면서 앞쪽에 있는 애들이 죽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있는 대용자에게 팩스클루라든가 온코닉 테라피티스의 자큐브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올라 들어오면서 이제 나머지 위쪽에 있던 선도 있던 부분들 점유율을 잡아먹고 그냥 기술주에서도 하나비전이 치고 들어오면서 한미반도체의 점유율을 잡아먹을 거다. 삼성전자가 들어오면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빼질 거다.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프릴이 올라 들어오면서 한올바이오를 버리고 그래서 예전에 과거 그 금쪽 같은 내새끼였던 한올바이오파마가 지금은 버린 자식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버린 자식. 이게 문제가요. 자, 한올바이오마가 그 위쪽으로 타겟으로 잡고 있던 회사 경쟁사가 이 한올바이오의 예전 저희 자료에 분석해 드린 거에 보면 자,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좌측에 보면 여기 나오죠? 5개월 전에 자 아까 3월달에 그 얘기 드린 겁니다. 경쟁 우려 급락, 섹터도 급락해서 일단 후퇴하고 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 들어가는 거 이제 설명드리고 있고요. 저 깨질 때 같은 경우는 후퇴하라라는 얘기를 들었었죠. 이 경쟁사를 이기지를 못해요. 이게 경쟁사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상은 잘 나왔는데 임상 잘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임상은 여전히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결국에 3상 결과가 10월에도 있겠는데 지금 10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10월이 아니라 저쪽에 12월이죠. 근데 이게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기술을 이전에 가져갔던 이뮤노반트가 얘를 상용할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상용화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경쟁사가 이미 너무 좋은 걸 내놔버렸어. 경쟁사가. 그래서 이쪽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점이 이 장점이 경쟁사는 그 앞에 이거 알테오젠 생각하시면 많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알테오젠이 피하 주사 이거 가지고 기존의 정맥 주사의 단점을 제껴버리고 피하 주사 제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알테오젠이 지금 막 치고 들어가서 시가총액이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 한올바이오는 정반대로 이제 당하는 쪽의 회사다는 거예요. 경쟁사는 정맥주사 제형이고 한올바이오는 피하주사 제형이고 그래서 이걸로 이길 수 있다라고 따라잡을 수 있다. 우리는 왜 더 쉬우니까. 쟤네는 병원 가서 맞아야 되고 우리는 그냥 집에서도 해도 되고 이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구형이라든가 장기 지속형 다 그런 모멘텀 가지고 올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올바이오가 이렇게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왔었는데 경쟁사가 방식을 바꿔버렸어요. 경쟁사가 방식을 바꿔버려가지고 들어가면서 한올바이오의 강점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런 내용에서 지금 이 TD 쪽에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인 에이프릴이 워낙에 지금 좋은 임상 결과를 내면서 다른 방식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에이프릴이 한올바이오를 잡아먹으려고 한올바이오는 이제 그 앞에 먼저 나온 놈한테 치고 뒤에 있는 놈한테 치고 양쪽으로 앞뒤로 협공을 받는 이런 국면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를 하면서 잡아당기고 저렇게 연락에 잡아당기고 만년 뭐만 건수만 있으면 잡아당기던 기관이 이렇게 패대기를 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으로 친다 그러면 이 기대는 그래서 지금 앞에 우리 다른 종목들에서도 이런 케이스 많이 봤죠. HLB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간암 치료가 제가 실패하자 그래서 어떻게 적응증을 확대한다. 적응증을 확대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뭐 유방암 치료제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 이제 임상 실패해가지고 완전 나가리는 회사들 같은 경우가 그걸 포기를 할 수 없으니까 적응증을 확대하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죠. 얘도 그런 케이스예요. 한올바이오도. 그래서 안티에이징으로 이제 방향을 슬쩍 또 바꿔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도 안 했거든요. 이거 전임상이에요. 그래서 가능성을 확인했다. 아직 뭘 만들지도 않았고 가능성을 확인해서 이제 만들겠다라는 얘기 되니까 이게 모멘텀에서 오르가면 빨라도 너무 빠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쪽에서 기관들이 되돌아오겠다라는 생각도 지금 크게 보이질 않고요. 이제 워낙 깊은 저가에서 돌아서 숏 커버만 두들겨 팼던 거 이렇게 잔나게 두들겨 팼던 거 요건 이제 숏 커버만 이렇게 하는 구간이고 그래서 현재 흐름에서 올라 들어오는 흐름 같은 경우는 그 앞쪽에서 다시 보여드리죠. 그래서 이렇게 깨지고 난 다음에 한올바이오 파의 경우는
여전히 기대라는 부분들이 남긴 남아요. 계속 신약의 이제 삼상 결과 이제 저 파이프라인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럴 텐데, 자 근데 이거보다는 이제 섹터의 힘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자체적인 힘으로 갈 때가 있고 섹터의 힘으로 그냥 덩달아 따라 들어갈 때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바이오에서 상대적으로 저가인 종목들을 당기는 섹터의 힘으로 가는 구간이다라고 놓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치 자체가 조금 현재의 기대치로는, 자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거 경쟁 논리를 작동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경쟁 논리를 작동시켜 들어가면은 한올바이오가 현재는 앞에 보신 것처럼 과거에는 한올바이오가 경쟁 쪽에서 한참 우위에 있다. 그렇죠? 저 지금 먼저 나온 회사 같은 경우에 정맥 주사야. 그리고 얘는 피하 주사야. 그러면 이게 이 한올바이오가 알테오젠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피하 주사형으로 개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남들 다 작살 나고 있을 때도 한올은 이렇게 올랐고, 요 같은 시기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 보였던 거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쪽 라인에서는 알테오젠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상대는 정맥 주사, 우리는 피하 주사. 무려 뭐 경쟁력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이게 방식이 바뀌어서, 이게 방식이 바뀌면서 이렇게 N자로 개박살 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 그러면 더 나은 부분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 발휘를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은 에이플한테도 에이프릴까지 지금 발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올바이오의 경우는 앞서도 얘기드렸습니다만 요 조금만 올라더라도 그 아래쪽에서는 기관이 쇼커버를 일단 진행을 하고, 전통적인 부분들 아직까지 여전히 기대가 대웅장 라인 같은 경우는 기관이 굉장히 선호한다는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YG 같은 종목들. 그래서 이 조금의 같은 경우는 일단 저가에서 어느 정도 당겨 올리는 기술적 반등에 무게를 두고 접근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얘가 다시 저 위쪽까지 이전 같은 이런 시세를 보일 거다라는 기대는 조금 접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앞에도 늘 얘기 드렸습니다만 찬바람이 불면 바이오 얘기 드렸죠. 이런 식으로 찬바람이 부는 시기에 10월 12월 요 마지막 4분기 구간에 이런 임상 발표들이 무더기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는 사이클이 항상.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바이오는 찬바람이 불면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찬바람이 불면. 그래서 뒤쪽에서 노래 들어간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 전체가 올라 들어간다면 얘도 올라 들어와요. 얘도 여전히 뭐 다른 파이프라인들 HI에 대한 기대라든가 새로운 적응증의 기대라든가 지금 계속해서 뉴스 기대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기대가 언제나 작동이 되는 종목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목표 자체를 저 위까지 두지는 마시고, 이제 저가에서 섹터의 힘으로 따라 bun길 수 있는 구간은 여기까지입니다. 35,000원까지. 그러니까 약 10% 정도 뭐 이렇게 조금 넘게 오늘 올라온 거까지 포함하면 10% 조금 넘는 수준이 나오는 거고요. 이제 아래쪽에서 21선에서 출발하면 20%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상황에서라 그러면 이 구조에서 뭔가 바꿔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현재까지 나와 있는 한올바이오로는 여기서 저가에서 올라들은 요까지 이름 노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반 조금 넘게 올라 들어온 겁니다. 반 조금 넘게. 그래서 노화지란 얘기라고 했는데 이거 모멘텀 잡으려 그러면 내년 내후년이나 가야 돼요. 이거 내후년이나 아무리 빨라도 이거는 이거 뭐죠? 이렇게 해서 2027년까지 이제 한 개 이상의 후보를 만들어 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주가가 전국고점까지 올라들어가면 세상에 못 올라갈 종목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요거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요런 건 한계를 알아야 그래서 치고 올라들어간 데서 잘 먹고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덮어놓고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정작 팔아야 되는 라인에서 팔아야 될 때 또 제대로 못 팔고 후퇴하라 그럴 때 후퇴 못하니까 내내 이렇게 처박혀가지고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가 돼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짧게 기술적 반등 구간을 노린다. 한올바이오 이게 바이오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코스피 쪽에서는 굉장히 주목할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조금 마탱이 가서요. 지금 기대가 이제 살아나고 있는데 초치는 것 같습니다만 요 내용들을 알아야 그래야 약점이 다시 커버되는 순간에 노리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목의 장점과 약점을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좋은 쪽을 얘기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약한 쪽 중심으로
한계성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 한계 이해하시고 매매 임하시고요. 자, 이제 시간이 8시 45분이 됐어요. 지금 이제 원래는 2차전지부터 할 생각이었는데 일단 한올바이오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 사이에 2차전지 많이 올라오네요.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자, 요런 거 이제 또 올라오는 것 같은 경우 2차전지가 뒤로 돌아 들어올 가능성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열심히 일찍 시작해서 매매 시간 부분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2차전지 쪽에 지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스타트에서부터 2차전지가 섹터로 가장 강한 흐름들을 보여왔으니까요. 이런 흐름들 같은 경우 2차전지 돌아갈 수 있다라고 앞서 약세 섹터 구분할 때도 이미 얘기 드렸잖아요. 어제도 그렇고. 다날이든가 이런 종목들 하나도 죽은 거 아니다 설명드렸었죠. 그러면 이제 미리 준비가 다 있는 상황이니까 딱 돌아나가면 그냥 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게 들어오시면 이 최고 전문가 24분의 최고 전문가들이 각자 특기가 다른 분들이에요. 자, 이분들이 각자 이제 이 종목들을 골라서 추천 종목들 매수가 매도가 다 찍어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하시게 되면 재료 전문가도 있고 테마 전문가도 있고 세력 전문가도 있고 우량주 전문가들도 있고 기술적 맥점 잡아서 들어가는 전문가도 있고 눌림목 그죠? 이런 거 잡아 들어가서 전문가들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활용만 적극적으로 잘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여러 번을 걸쳐서 보여드렸어요. 자, 오르고 잘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